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보수 지지세가 결집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발 관세 조치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방우정청이 대구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 선거전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선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이지만 이번 대선은 보수 지지세가 결집하지 않으면서 예전의 선거에 비해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탄압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TK 유권자의 반 이재명 정서를 적극 공략하려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협박으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협박으로 사법 독립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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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에서 보수 텃밭 대구 경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폭주기관차를 누가 막아야겠습니까? 우리 대구 시도민, 대구 시도민 여러분들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종 여론조사에서 TK 지역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로 오른 반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 국민의힘 선대위는 TK에서부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보수 진영 내부 결집력이 약해 당장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실상 이번 대선에 손을 뗐고 한동훈 전 대표도 서문시장을 찾아 유세에 나섰지만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채 김문수 후보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보수 정치인들을 비롯해 홍준표 전 시장 지지자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잇따라 이재명 후보 지지에 나선 상황. 국민의힘이 보수의 맹주라고 자처해온 TK에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아 남은 기간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재 세종시의 분위기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달 18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거래량은 1,362건으로 3개월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월 이후 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 같은 거래 증가는 세종시 재정에도 영향을 주는데 대선 이후 시장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선 전국 또는 대선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거래량도 굉장히 요동을 칠 것 같고 그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의 시세도 수입도 변동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해부터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온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28% 올랐습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원은 세종시는 종촌과 어진동 등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8,100건이 넘었던 매물은 지난 19일 현재 6,300여 건으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3, 4월 2달간 거래가 많이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 눈치 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소폭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조금 좀 지켜보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거래는 좀 지난번 4월보다는 좀 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도인들도 일부는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가격을 좀 올려서 내놓고. 최근 세종시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전후로 어떤 흐름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미국발 관세 조치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북지방우정청이 대구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국제 특송을 통해 외국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우편 요금이 최대 43% 할인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 원단 임가공 업체. 한 직원이 국제 특송을 통해 외국으로 보낼 물품을 꼼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비싼 물류비가 큰 고민. 이 업체는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물류비 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배송료를 한 30%가량 우체국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 택배 배송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 특송을 통해 해외에 물품을 보낼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편 요금의 12%, 대구시가 30%, 여기다 추가 할인을 합해 최대 43%를 할인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한도는 연간 500만 원, 12%를 할인해주는 우체국 지원은 한도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100만 원 정도의 우편 요금을 내시게 된다면 우체국 할인과 대구시 지원과 합쳐서 43만 원 정도 할인을 받으시고 실제로 업체에서는 57만 원 정도만 내시면 우편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관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시는데 해외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우체국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대구 지역 중소수출기업은 우선 대구시 수출 지원 시스템에 회원 등록한 뒤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대구시에서 업체를 확정하면 사업장이 있는 우체국에서 계약 신청 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다사업에 공공심야약국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약국으로 늦은 시간에도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는데요. 심야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울 걸로 기대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달성군 다사업의 한 약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공심야약국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복약 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하고 또 적절한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좀 그 욕창 때문에 좀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엉덩이에 소독하고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지금 9시는 나오다 보니까 없었는데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 달성군에 들어선 것은 이 약국이 처음입니다. 육아업이나 현풍업의 응급의료시설과 연계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긴 하지만 다사업에서는 20km 이상 떨어져 있고 특히 9만 4천 명이 살고 있는 다사업과 합의면 일대에서 밤늦게 문을 여는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지도를 통해서 검색하는 도중에 심야약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정말 문을 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았습니다.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에는 하루 평균 10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낮에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뒤늦게 내미는 경우보다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또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상비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시 문 닫기 직전에 그 아이 부모님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약국 문을 좀 더 열어달라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약들을 사가셨는데
상비약의 경우 24시 편의점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지만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스스로 약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복약 안내를 통해 정확한 복약을 가능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지역 내 1차 건강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미생물 연구에 진심인 한 공무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비슬산의 사계절을 담은 빵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지역 특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색 비슬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줄기의 산등성이를 본떠 만든 빵. 각각의 다양한 색감은 마치 사계절을 표현한 듯합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사색 비슬이라는 빵입니다. 비슬산의 사계절을 모티브로 만든 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부터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로니아 청으로 만든 아이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달콤하고 또 적절한 마들렌 느낌의 그 맛이 그 아메리카노하고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사색 비슬에서 사계절을 표현하는 제빵 재료는 모두 달성군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봄에는 아로니아, 여름에는 미나리, 가을에는 우엉, 겨울에는 연근이 재료로 사용됩니다. 사색 비슬은 지난해 비슬산을 형상화한 제빵용 금형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상표와 포장 상자에 대해서 디자인 특허 등록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농가의 소득 정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개인 제과점에서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색 비슬은 현재 육아읍에 있는 베이커리 전문점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제과점을 대상으로 사색 비슬에 대한 기술 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수 경기 부진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구 지역 대형 상업 건물들의 매각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걸로 보이는데요. 중소규모 상가와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형 건물 매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주요 상권에 자리 잡은 대형 건물들의 매각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동산 자산 등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비즈니스 건물까지 매물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선 홈플러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부 매장 검토에 나선 데 이어 이랜드 리테일도 일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대행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매장은 동아백화점 수성점과 강북점, 구미점 등 부도심 상권에 위치한 세 곳입니다. 이랜드 리테일 관계자는 아직 매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확인하는 자산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매장의 영업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로 핵심 상권에 대구 백화점 본점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실제 매매가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중심 상업 지역인 범어내거리 인근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들도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KT 범어 빌딩의 경우 2023년 이후 현재 공실 상태로 매수 의향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어내거리와 접해 있는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 한국교주권 공제해관 건물도 부동산 업계에서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남구 대명동 KTNG 코스모 대구 빌딩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미분양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매물이 적재되어 있는 데다 대규모 상업, 비즈니스 건물 매물까지 쌓이게 되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 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사전 신청을 한 학부모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직업교육과 IB 프로그램, 고교 학점제를 비롯해 2028 대입 개편에 따른 내신과 수능의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진로진학 유튜브 채널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처분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처분 대상은 모두 일반 자전거로 옥포 팽정복지센터 앞 거치대에 있는 세대와 옥포 초등학교 앞 거치대에 있는 세대입니다. 현재 이 자전거들은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공영 주차장에 보관돼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됩니다. 달성군은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행령에 근거해 공영 자전거로 활용하거나 매각 또는 기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성장한 뮤지컬 더 픽션이 오는 24일 대덕문화전당에서 2차례 공연합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기이한 현실과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더 픽션의 대구 공연은 2017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창작 지원작 공연 이후 8년 만입니다. 이 작품은 2018년 중국 수출에 성공하며 K-뮤지컬 해외 진출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고 누적 공연 500회를 돌파하며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가 제6회 우수보도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취재부문 수상식에는 무심한 행정 시리즈를 심층 취재한 LG 헬로비전 이정하, 한준영 기자와 지지부진 부영 테마파크를 연속 보도한 NIB 남인천 방송의 노유리, 김근우 기자가 각각 우수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촬영 기자들의 주도적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 분야 우수상이 마련됐습니다. 심사 결과 규제에 멈춘 20년, 부천 대장안동 내 주거 잔혹사를 현장 취재한 LG 헬로비전의 한준영, 이정하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남구 평생학습관에 검정고시반 학생들 중 7명이 지난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해 합격률 50%를 기록했습니다. 남구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구와 광주의 공무원 320명이 서로의 지역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 활동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져 두 지역 간의 협력과 유대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는 9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데이와 진로탐방 데이라는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진로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산하 한국어 교육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으로 이주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저희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